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얘기하는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근해하고 새의 기운이 충돌하는 시기예요. 그분들이 본인의 가중 자체에서 안 좋은 거를 에고넥살이나 안 좋은 걸 싹 가져가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편하게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마움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하수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 좀 개인적으로 네, 궁금하기도 한 네. 무거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신년 초부터요? 맞아요. 사실은 연초부터 사실 저도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네. 유독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연초, 네. 연말 사실은 늘상 선생님께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좀 행동을 조심하라든지 좀 괜히 좀 싸움을 일으키지 말라든지 늘상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 무속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근데 유독 또 아이러니하게 연말연초에 장례식장 갈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저희 조상님들이든가, 저희 아버지도 연말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희한하게 또 연말 연초가 되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죠.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희한하죠. 사실 그래서 이게 진짜 늘상 갈 때마다 물론 이게 그 슬픔을 표하는 마음으로 네. 가지만 가도 사실 장례식이라는 문화는 좀 찝찝함이 어쩔 수 없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상문살이라는 것도 솔직히 겁도 나고. 맞습니다. 네. 사실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줄초상으로 이어진다는 말도 있다 보니까 맞아요. 실제로 겁이 나는데 이게 날씨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또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12월 연말 연초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또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얘기하는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근해하고 새의 기운이 충돌하는 시기예요. 연말 연초가.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5년이고 2026년이에요. 그러면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해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2025년의 기운이 사그라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의 기운과 2026년의 기운 자체가 같이 휘몰아친단 말이에요. 휘몰아치는 부분 자체가 그때 많은 부분 자체 그거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10년 대운, 그쵸. 3년 대운, 네. 7년 대운. 이게 사주마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이제 10년 주기로 내 기운 자체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고 3년 주기로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고 7년 자체로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그 기운 자체가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꽉 차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 10년이던 3년이던 7년이던 그 기운 자체가 다 가진 않아. 한 해 한 해 쓰면서 그 기운 자체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배터리 줄듯이. 그렇죠. 배터리 줄어드는데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터리가 꺼지겠죠. 그렇죠. 그만큼 나를 실드를 쳐줄 수 있는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네들이 7수에 3수에 9수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1년도 마찬가지예요. 1년이 12달이잖아요. 그러면은 1년의 시작 자체 지금 1월달이잖아. 네. 시작 자체에서 만땅이야. 힘이 넘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연초에는 나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막 으쌰으쌰 하잖아요. 네. 으쌰으쌰 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달이 살아가면서 그 기운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기운 자체가 줄어드는 이유는 내가 뭘 사용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에고넥서를 막아주는 거야. 그 기운 자체가 그만큼 쉴드를 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연말이 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 기운 자체가 실드를 쳐주는 기운 자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지만은 이제 몸이 약한 분이니까 병마를 가지고 있으시는 분들이라든가 조금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가셨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지 않나 싶어요. 근데 사실 좀 굉장히 신기한 게 실제로 그 연말 연초를 좀 지나고 나면
또 1년은 이렇게 편안하게 좀 가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기운 자체가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자체를, 짧은 기간이면 짧은 기간이고,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인데,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 자체를 이렇게 비유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배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진짜 그 큰 파도가 나한테 오는데, 그 파도가 나오는데, 그 통통배가 그 파도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은 이게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건장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큰 파도가 오더라도 그 배가 튼튼하니까 그걸 충분히 이겨내서 그걸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든가 병상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무근해의 기운 자체하고 새의 기운 자체가 같이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난파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좀 고비를 아무래도 넘기지 못해서 맞아요. 좀 쇠약한 부분이 있다 네. 보니까 넘기지 못해서 아무래도 연말 연초에 좀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면 네. 사실은 이제 몸이 아프셔서 혹은 몸이 좀 쇠약해지셔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또 이해가 되는데, 네. 이게 유독 연말 연초에 진짜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사고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혹은 잘 지내시던 분들도 네. 이게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유독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 이제 운명이라는 것도 타고나는 부분인 거고, 우리네들이 이제 단명살이라든가 단명사주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제가 아마 태백산 올라가면서 동짓달에 가면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아마. 동짓달 자체에서 은기가 가장 강한 달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동짓달부터 정월달까지는 은기가 엄청 강한 달이거든요. 은기가 강한 달이라는 거는 그만큼 귀신이 진짜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귀신 자체가. 그러는데 우리네들이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왜 꼭 사고 난 데서 계속 사고가 나? 맞아요. 그쵸? 실제로. 예, 실제로 이렇게 도로나 어떤 데서 사고 난 데서 사고가 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부른다고, 자기 혼자 못 간다고 해서 잡아 당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년 초에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할 때 상갓집을 가지 말라든가 아니면 동토동법을 하지 말라든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은 애초에 동지라는 것 자체가 음기가 많은데 네. 음기를 좀 더 부르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뭐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영적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동진 달부터 정월 달에는 기도 갈 때도 저는 조금 조심을 해요. 그만큼 지금 바글바글한 귀신이 보이기 때문에 저도 섬찟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디님이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아마 그 이유가 조금 강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사실은 좀 운기나 혹은 이 귀신의 장난, 그리고 몸이 안 좋아서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많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음기도 강한 데다가 병약한 분들이나 이런 부분 자체에서는 나를 쉴드를 할 수 있는 기운 자체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마다의 운명이라든가 운명의 사주라는 자체도 무시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은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안타깝기도 하고 슬픈 얘기이기도 하는데, 집안에 어르신이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물론 이제 나이가 해서 호상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조금 그 어르신들이 이제 조상의 이제 덕을 쌓고 계시는 어르신 집안이라고 하면 집안에 안 좋은 거를 걷어서 가시는 어르신들도 꽤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명이 다 됐지만은, 명이 돼서 이제 가실 때가 되신 거야. 가실 때가 되셨는데, 근데 집안의 우환이라든가, 집안의 아픈 부분 자체가 그냥 일명 우리네들이 대수대명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 집안의 큰 어르신이, 우리 나머지 가족들이나 자손들한테 안 좋은 거는 내가 다 가지고 갈게 하면서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럼 어떻게 보면 연말 연초에 좀 네. 새해가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안 좋은 걸 가지고 가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이라든가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말이나 연초에 그렇게 가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 자손들은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내 어머니 아버지한테 진짜 잘하셔야 돼. 그동안 그분들이 본인의 가중 자체에서 안 좋은 거를 에고넥살이나 안 좋은 걸 싹 가져가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편하게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마움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진짜 또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감사함을 또 느끼는 부분인 것 근데 같습니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집안에 보시게 되면은 연초, 연말에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야. 근데 또 희한하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집안이 조상을 남모라는 집안이 없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너무 희한하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니까 또 조상님들이 그런 은덕을 내려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아무래도 사람이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이치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네. 사실 선생님이 몸수 같은 경우는 늘상 말씀하시기를 건강은 본인이 챙기셔야 된다. 그럼요. 이 배로 아까 비유해 주셨으니까 네. 배가 좀 낡았으면은 고치고 좀 이렇게 페인트 칠을 새로 하는 것처럼 운기 같은 경우나 이런 귀신의 장난 같은 경우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선은 제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운기가 9수, 삼재, 이거를 뜻하잖아요. 그리고 7수도 무시 못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10년의 운기 자체를 봤을 때 9수가 제일 위험한 부분인 거고, 7년의 운기를 봤을 때는 7수. 많은 분들이 7수가 스키 말해서 성준이 들어오네, 맞네, 이런 좋은 얘기만 알고 있지만은 7수 자체가 운이라는 자체는 애군도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수, 그 다음에 3수, 그러니까 나이대로 3자 끝나는 분들, 7자 끝나는 분들, 그 다음에 9자로 끝나는 분들, 물론 9수가 무조건 나이가 9자로 끝나는 분들이 다 9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분들의 운기 자체, 쉽게 말해서 이런 분들이 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나를 에워싸고 있는 운기 자체가 웅집이 돼 있어야 되는데 흩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액살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피할 수가 없는 거야. 더욱이 내가 조금 건강적으로 안 좋다든가 지금 상황적으로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조금 위험 수위에 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또 이런 그런 운적인 요소는 또 아홉스 같은 경우는 좀 신수를 본다든지 네. 이 삼재 같은 경우는 이 홍수맥이나 삼재풀이 같은 거를 좀 하시면 그래도 좀 보호막이 더 생기는 건가요? 그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이 오더라도 무조건 하라고 그래요. 더욱이 뭐냐면은 지금이 눌삼재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 입삼재, 눌삼재, 날삼재라고 있잖아요. 입삼재는 무서운 거 아셔. 날삼재도 무서운 거 아죠. 눌삼재는 삼재가 눌러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내가 애군액사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만큼 내가 그 애군액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눌삼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눌삼재 자체에서 그거를 진짜 뭐 밖에 나가서 터트리든 어떻게 터트리든 없애야지 날삼재 때 깨끗이 나가는데 눌삼재의 그 애군액사를 내 몸속으로 다 쥐고 있으면은 내가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또 보시고 집안에 아프신 분들이 있거나 아직은 또 연말 연초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면 우선 건강관리가 최고죠. 건강관리가 최고고 우선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액맥이라든가 이 부분은 삼재라든가 그래서 제가 삼재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안에. 그래서 제가 홍수맥이를 할 때 삼재가 아니더라도 삼재를 다 풀어드려요. 왜냐? 삼재 기운은 나만 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 있어요. 집안에 삼재가 3명이면은 기둥불이 흔들어진다고. 그게 그 사람의 삼재 기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삼재 기운을 다 탄다는 얘기예요. 삼재가 아니더라도 삼재 기운을 다 타기 때문에 제가 홍수맥기를 하게 되면 삼재가 아니더라도 삼재를 풀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 자체에서는 우선은 이 부분을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액막이라든가 나한테 애군액살 그리고
따라 들어온 에고넥사를 떨쳐내고 앞으로 다가온 에고넥사를 무조건 막아가는 게 우선은 제가 무당으로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연말 연초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소식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그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올해 조금 안 좋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시는 분들은 좀 가슴이 아프시겠지만은, 그래도 그 상문살도 같이 걷어내시고 하려고 하게 되면 조금, 올해가 정월달이 가기 전에 조금 에고넥사를 조금 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지혜롭게 넘어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